이 회의를 왜 7월 2일 날 특별 강수회가 열렸으면 3일 날이나 4일 정도엔 열렸다고도 하는데 이번에는 김정은의 동선을 숨기기 위해서 전혀 강수회를 열리는 것을 보도하지도 않았습니다. 강수회가 소집된다는 것도 저는 노동신문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강수회가 다 끝나고 나서 하루 지나서 7월 7일 날 이렇게 특별 대강수회가 4.25 문화회관에서 열렸다고 공개한 그 이유는 여기에서 찾을 것 같습니다. 7월 10일자 유경입니다. 조선해동표에서 연한 유경이라는 이 사이트는 대외 대남 사이트입니다. 전 세계 해외에서 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교민들을 상대로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구름이 잦으면 비가 내리기 마련. 그리고 우리 국방부에 대해서 또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맹렬히 맹비난했는데 자 보십시오. 제가 잠깐 여기 부분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다 나와 있죠. 왜 이렇게 지금 북한이 겁을 집어먹었는지. 최근 남조선 군부 호전광들이 미국에 추종하여 각이한 연합훈련들의 코를 들이밀고 돌아치며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은 물론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엄중한 위협을 조성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세계 평화를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에도 초대받는 막강한 위상을 가진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건 우리 국민의 자랑이고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입니다. 언제 우리가 나토에까지 우리 정상을 대통령을 초대한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그만큼 우리의 국방력 그리고 우리의 경제력이 엄청나게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만세상이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북한은 이렇게 세계 평화와 안정에 위협을 조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남조선 공군 것들이, 남조선 공군이라는 말을 안 합니다. 것들이 깔보는 거죠.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1일까지 괌에 있는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진행된 미 태평양 공군사령부 주도의 다국적 연합훈련인 2022 실버 플래그, 정확히 알아 이 사람들. 참가한 것과 오는 8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 오스트랄리아의 다윈 및 엠블리 기지에서 진행되는 인디아 태평양 지역 항공 전투연합훈련인 피치블랙의 전투폭격기 KF-16 6대와 다목적 공습구역이 KC-331대 1대 그리고 130여 명의 병력을 동원시키려 획책하고 있는 것이 그 대표적 실례이다. 김정은 두렵죠. 자, 그리고 지금까지 했던 훈련 나옵니다. 지난 6월 29일부터 8월 초까지 하와이와 캘리포니아의 남부에서 진행되는 미국 주도의 다국적 연합 해상훈련 림팩, 이거 림팩을 이제 8월 달까지 하죠. 처음으로 해군 준작업을 지휘하여 참가국들 가운데서 가장 큰 규모의 해상 전력을 들이밀고 있는 상태이며 이 훈련이 끝난 후부터 8월 15일까지는 그 누구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가정한다는 미명하에 벌리는 한미일 미사일 경보 훈련인 퍼시픽 드래곤에 참가하려 하고 있다. 이 밖에도 꼽자면 숨과 뿔 정도다. 자, 다른 거는 가지 뭐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가장 북한이 바짝 긴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7월 11일 지난 5월 중순 남조선 육군의 특수임무여단, 여러분 특수임무여단은 특전사가 아닙니다. 특수임무여단과 미 공군의 특수전 여원들, 특수부대 침투용 수송기 MC-130K와 C-130이 동원된 한미연합 특수작전 훈련을 미 본토에서 강행한 사실. 가장 북한이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이 훈련입니다. 6월 중순 남조선 육군 특수전사령부 소속 인원 100여 명이 다목적 공중급유기 KC-330을 타고 미 본토로 날아가 미군 특수전 부대들과 함께 유사시 적진 침투를 가상한 한미 참수 특수작전 연합훈련을 실시한 사실. 바로 이겁니다. 참수 특수작전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마 아시겠지만 이 참수부대라고 하죠. 특수임무여단은 참수작전에 동원되는 여단을 말합니다. 미국 특수전, 특수부대와 함께 베레모가 됐던 아니면 네이비실이 됐던 이 특수전 요원들과 함께 훈련했다는 것은 미국의 특수부대와 함께 우리 특수임무여단이 함께 김정은 참수작전에 동원된다는 것을 북한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미 참수 특수작전 연합훈련을 실시했다. 우에서 공급한 림팩 훈련에 참가한 남조선 해군 특수전단이 미군 특수전 부대와 함께 선박에 대한 검문, 검색 훈련이라는 것을 별도로 강행하고 이에 대해 공개하면서 훈련이 대북 경고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노골적으로 떠들어댄 사실 등 그 슬레이들은 수다다. 바로 이겁니다. 참수작전, 참수 특수작전 부대들과 함께 훈련. 그러니까 김정은을 사살하기 위한, 참수하기 위한 그 작전에 했다는데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 전 노동신문에도 이 이야기를 실었는데 또다시 오늘 대외 대남 매체 사이트에 특수작전 임무, 참수작전 부대의 훈련에 대해서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김정은은 평양시든 아니면 지방훈련을 가지 않습니다. 지방창관, 현지지도를 가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지방 현지지도를 가지 않고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가지 않은 거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지방 현지들은 누가 하냐? 가지 않던 최룡해군을 동원시키고 김덕훈이를 동원시켜서 이 총리죠. 계속해서 이렇게 지방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자, 한번 그 사진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순천 세멘트연합기업소를 현지에서 여해 김덕훈이죠. 김덕훈 내각총리 유원 신발공장 현지 여해. 자, 여기도 최룡해 위원장 평성시 종이공장 현지 여해 7월 3일. 계속 김정은은 단 한 번도 지금 현지들 나가지 않습니다. 최룡해 위원장 안주시의 강하천 총리와 제방공사 이거 지금 7월 3일인데 이 홍수피해 때문에 이거 지금 최룡해가 지금 나간 겁니다. 이게 김덕훈입니다. 기상수문국 6월 29일 김덕훈이 기상수문국 이거 장마철 대비해가지고 6월 26일 내각총 황해남도 청단군 청정협동농장 현지 여의 이렇게 계속 최룡해와 김덕훈이 현지도를 나가는데 약 몇 달 동안 지금 현지도를 단 한 번 연포 온실농장 갔다 온 이후에 김정은이 현지도를 나가진 못합니다. 왜 그럴까? 바로 전략자산을 윤석열 정부 시대에 전략자산을 요청했고 이미 전략자산이 우리 한반도 주변에 전개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북한이 가장 무서워하는 F-35 이 스텔스 전략 전투 폭격기죠. 이 F-35A 그리고 B-1B와 같은 이런 전략자산들 지금 북한에 우리 이 태평양 연안에 전개되어 있고 특히 핵잠수함이 전개돼서 어디서 활동하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이 전략자산도 그렇지만 핵잠수함입니다. 북한 깊숙이 들어가서 김정은이 가는 것을 지키고 있다가 어디서 날아오는지도 모르는 미사일에 맞아서 김정은이 참수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지금 특수참수작전 부대들의 훈련에 날카로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김정은은 지금 지상으로 다니는 모습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벤주를 타고 현지도를 다니거나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대회를 하더라도 실황 중계는 전혀 하지 않더라도 하루 지나면 회의가 열렸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도 보도하지 않고 다 끝나고 지난 6일 동안 회의를 하고 끝난 다음 날에야 보도를 하고 있는 이것도 바로 김정은의 극도로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두려워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려운 짓을 뭐하러 할까요? 거기에 북한은 지금 경제는 추락하고 출구가 없는 상태에 빠져들고 인민생활은 먹을 것이 없어서 아우성치고 생필품, 치약, 칫솔은 고사하고 된장, 간장, 소금까지도 없어서 아우성치고 있고 지방 간부들까지도 이제는 부식물도 공급이 안 되고 식량까지도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당에 충성을 하지 않으니까 이런 대회만 계속해서 열고 있다는 것이 북한에서 온 소식입니다. 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한미 참수작전을 진행하는 이 특수부대에 의해서 김정은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북한 주민들에 의해서 끝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물론 단시일 내에 끝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즉 러시아 침공에 의한 장기전이 계속된다면 북한도 그만큼 고통이 왜? 러시아를 제재하고 북한을 제재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전에 들어간다면 그 고통은 더 가중될 것입니다. 러시아가 고통이 아니라 러시아를 제재하게 되면 북한의 고통은 더 가중된다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유엔 제재로 봉쇄당하고 있는 북한 여기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말미암은 소방과 나토의 러시아에 대한 제재 중국도 겉으로는 러시아와 한편이고 러시아와 공조한다고 하지만 미국의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군사 무기를 전혀 대주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러시아 국방장관이 중국을 방문하고 외무장관 라브노프가 중국을 방문해서 그렇게 도와달라고 하지만 말로만 도와준다고 하고 아직도 중국은 러시아의 군사적 무기, 즉 군수품을 보내주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과 유럽의 눈치를 볼 수 없는 것이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에 내재된 상황도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이제 중국에서도 주민들의 폭동이 일어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뉴스에도 나왔지만 중국의 한 도시에서 대규모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은행에서 돈 지급을 중단하자 참고 참았던 중국 국민들의 분노가 터져오르는 것이죠. 다음 시간에 제가 이 말씀은 계속해서 지금 북한이 중국도 얼마나 큰 상황에 부딪혔는지 시진핑이 얼마나 난관에 부딪혔는지 특히 시진핑 역시 김정은 못지않게 자기 종족들을 부정부패로 몰아 수천 명에 달하는 간부들을 처용하고 총살하고 감옥에 보낸 것이 바로 시진핑입니다. 북한 김정은 못지않은 독재자로 전락했다는 것입니다. 김정은도 마찬가지죠. 족수가 아니라 김정은은 간부들을 시범 케이스로 무자비하게 총살해 오면서 정권을 체제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것이 부변하게 돼서
김정은을 칠 수도 있다는 것이 북한에서는 소식입니다. 왜 얼마 전에도 북한에서 쿠데타가 일어났지만 제가 그 비밀상 관계로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2018년, 19년 그 배를 타고 쿠데타에 참여했던 일부 대령급 장교들이 일본으로 망명을 하다가 우리 쪽에 와서 체포돼 문재인이 납포해서 북한으로 보냈다는 그런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거 사실이라는 것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미 일본에서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던 겁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말하지 않지만 지금 그런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문재인은 우리 국민들 앞에 그리고 국가 앞에 엄청난 대욕죄를 저질렀습니다. 김정은의 하수인 하다못해 김정은이 지시까지 받는 일을 소순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내면에는 바로 북한 청년 귀순 노부 두 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아마 이번 윤석열 정부에는 밝혀질 것으로 가려됩니다.